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오늘 이제 샵메일에 대해서 그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자리인데요. 왜 우리가 이런 그 제도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샵메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혼동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문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주로 정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까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문서 유통 추진 배경이라든지 공인자 주소 제도 샵메일 체계 기대 효과 순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0년 12월 6일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식경제부였죠. 지식경제부가 중심으로 돼서 여러 관계부처들이 협동으로 그 보고를 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이라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도 이 전자문서 확산 방안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문서 확산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전자문서는 법에 의해서 정보처리 시스템의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전자 등 정보 이렇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전자문서 확산을 위해서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 펼쳐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정보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쪽과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한 3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 부분에 대한 전자정부 사업이라든지 전자무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쳐왔고요. 그 개별 기업들도 IT를 활용을 해서 이비즈니스를 펼쳤는데요. 주로 ERP라든지 뭐 전자결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문서가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그 정보화라든지 IT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정보 인쇄 그런 용지의 어떤 그 증가는 또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최근 한 5년 동안에 연 15.4% 정도씩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A4 용지, 뭐 B5 용지 이런 그 용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정보 인쇄 용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종이문서를 좀 없애보자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전자문서 산업의 어떤 기반을 좀 다져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추진 배경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의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종이문서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용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관이라든지 분류, 검색, 폐기 등에 드는 어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잠깐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만 실제 그 당시에 필드에 나가서 저희가 무슨 그 부분들을 좀 보았냐면 은행권, 여러 가지 금융권들이 실제 종이문서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분류하고 있는 것들을 봤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 파주에 가시면은 파주의 어떤 그 여러 좋은 모습도 많이 보실 텐데 또 한편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창고들이 뭐냐면은 금융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어떤 그 문서들을 그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주가 출판단지이기도 하면서 종이문서의 어떤 집적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가 보시면은 또 그림을 잠깐 보시는 것과 같이 창고 설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보관 상태가 사실은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이문서 사용의 어떤 급증에 따라서 비효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공공 부분이라든지 금융, 교육, 보건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공군년도에 총 425억 장 정도가 종이문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이문서 감소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게 정책 목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라든지 법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문서 관련 여러 가지 그 관련 기술이 있었지만 디지털 서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여기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서명만 우리가 인정하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 전자 서명도 인정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그때 정책에서 보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종이 문서만 원본으로 인정하는 그런 체계도 좀 바꿔보자 해서 전자문서를 인정한다든지 그러면서도 종이 문서를 따로 보관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저희가 지향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자문서가 왜 이렇게 확산이 안 될까 저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인식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서면 중심의 보고라든지 회의 등에도 사실 종이 문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메일 사용이 좀 보편화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안이라는 성수지 확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이동통신사의 청구서를 좀 살펴봤더니 우편 청구서가 전자 청구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그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서라든지 시험 성역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전자적으로 발급은 합니다. 발급은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출할 때에는 종이 문서가 원본이 돼서 종이 문서를 제출한 관행이 여전히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자문서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가 이런 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자문서가 갖고 있는 어떤 가독성 부족으로 해서 종이가 계속 소비되는 가능성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0년 12월 달에 저희가 보고하면서 잡은 정책 목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2015년도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한 50% 정도까지 확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가졌고요. 그래서 추진 과제로 전자문서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법제도를 구성해보는 것과 전자문서 유통 기반 강화, 전자문서 활용 확산의 인식 개선, 전자문서 산업 발전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법적 개선 부분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확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자서명에 대한 부분을 좀 인정하자는 그런 노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인증서로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서명 제도를 일반 전자서명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때 설치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 전자서명법이나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통 기반을 확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인 이메일 사서함 제도를 그 당시에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메일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 도달 내용 증명을 효력을 제공을 해서 실제 종이 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모든 거래가 완성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펼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중개자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활용 확산이라든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행정 관행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R&D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발주하고 관리를 전자문서로만 처리되도록 한번 규정을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공공기관에 발급하는 각종 종이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다든지 전자 간행물 이런 부분도 이제 전자 기록물 보관을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유통 확산을 좀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 어떤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항상 저희가 이제 그 페이퍼리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마다 좀 펼쳐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확산 방안의 이제 산업발전 기반 구축으로 전자문서 보안이라든지 관리 방안 마련 그리고 표준화 제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강조했었고요. 신뢰성이라든지 뭐 가독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부분도 사실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자문서 확산 방안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자문서 유통 제도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지금부터 전자문서 유통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꾸준히 발달을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 뭐 봉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뭐 모바일 폰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 매체의 전달 수단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종이 문서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정보의 전달 매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IT가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문서가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종이 문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적 유통 수단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았나 그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그 개별 시스템 간의 그 낮은 호환성 문제라든지 고비용 발생 문제, 즉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메일을 제외하고
EDI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EDI는 대기업 간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지역, 생산, 구매 등 이런 분야별로 인해서 어떤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 유통 체계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게 그 당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메일을 사실은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메일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뭐 본인 확인 문제라든지 부인 방지 문제라든지 이변조 내용 뭐 유출 문제라든지 스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증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에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통해서 2012년 6월 달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시행규칙, 시행령이 당연히 개정이 되었고요. 2012년 12월 달에 공인전자문서 중개자가 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저희가 중개자를 한 7개 정도 지금 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인자 주소 체계하고 샵메일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보시면은 공인자 주소라는 것은 문자, 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주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 체계는 뭐 계정, 그다음에 구분자는 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이메일은 @를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샵이라는 걸 썼고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메일과 같이 이메일 @를 써서 저희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주소 체계가 갖는 어떤 특성상 이메일과 구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해서 저희가 구분자로 샵이라는 것을 앞으로 내세운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등록 명칭이라는 특성값 등을 보시면 국가, 법인, 사업, 개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서 유통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문서는 모통 우편이나 내용 증명이 있고요. 전자문서는 EDI, 이메일, 샵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 종류라든지 신속성, 편리성, 보안성, 발신자, 수신자 본인 확인 문제, 그다음에 수신 확인, 열람 확인, 뭐 주소 체계, 개방성, 송수신 증명이라든지 법적 추정표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샵메일을 사용하는 게 주요 문서를 송수신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서비스 비교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EDI 부분, 그 다음에 이메일 부분, 그 다음에 샵메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샵메일도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문서 전달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별하게 샵메일이 갖고 있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이메일과 샵메일을 계속 구분하다 보니까 이메일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을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메일보다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체계는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주소제도의 등록 관리 기관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중개자들을 밑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중개자를 통해서 저희 그 나이파에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하시고 하게 되는데, 또한 3단계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샵메일 서버를 구축하는, 그래서 일반 어떤 메일도, 이메일도 대량으로 메일을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 메일 서버를 구축해서 하듯이 샵메일도 서버를 구축해서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저희 샵메일에 대한 프로세스 나이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장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샵메일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인데요. 문서 유통의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든지, 비용 절감에 의한 경제적 효과, 그리고 문서 유통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관, 증명 등으로 인해서 업무 투명성이 향상된다든지, 원치 않은 정보 및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황에서 간단하게 저희 그 샵메일의 어떤 제도의 추진 배경이라든지 샵메일 제도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